오늘의 주요 뉴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제주 4.3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건국 자체를 부정한 공산폭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정혜경 진보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과거 2018년에도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청문회에서 4.3 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영상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영상 속 유가족은 오랜 시간 폭도 가족이라는 낙인 속에서 힘들게 살아왔다며 김 후보자 같은 인물이 공직에 진출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정 의원이 유가족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사과하지만 4.3 사건은 남로당에 의한 공산폭동이라고 다시 주장했습니다. 또한 진압 과정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양민이 많았고 그 부분은 국가에서 사과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지는 소식입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여야 간 격렬한 충돌로 혼란에 빠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극우 발언 논란에 휩싸인 김 후보자를 세금 기생충 뉴라이트라고 비판하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언급하며 맞대응했습니다. 청문회는 오전 10시 45분에 시작됐으나 여야의 의사진행 발언 충돌로 11시 20분경 파행되었습니다. 이후 약 20분 만에 재개되었으나 야당은 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김 후보자의 과거 세월호 망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의료기록 제출을 요구하며 그가 공직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인지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이러한 요구를 인격모독이라고 반발하며 청문회를 중단시키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여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의 의료기록도 요구해야 한다며 맞불을 놓았습니다. 결국 청문회는 여러 차례 정회되었고 여야 간 대립이 계속되었습니다. 한편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세금 기생충 뉴라이트 김문수 사퇴하라는 게시글을 노트북에 부착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벌어졌으나 최종적으로 해당 게시글은 제거되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고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제가 거쳐온 모든 학교가 거론되는 걸 보니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습니다. 소셜미디어 X에서 수천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방서윤 씨는 26일 불법 합성 성범죄물에 대한 제보를 받아 피해 지역과 학교 명단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총대를 맨 뒤 12시간 만에 1천여 건의 제보가 들어왔고 중고등학생부터 졸업생, 현직 교사까지 다양한 제보자들이 성범죄 대화방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이처럼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한 불법 합성물 대화방이 지역과 학교를 가리지 않고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여성들은 직접 성범죄 대화방을 찾아내고 행동수칙을 공유하며 스스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부의 느린 대응에 대한 불신이 배경이 된 만큼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내리고 얼굴과 몸이 드러나는 사진을 올리지 말라는 등의 행동수칙이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또한 포토부스에서 찍은 사진이 불법 합성에 사용되자 사진을 부착하지 말라는 경고까지 나오며 범죄로 인해 스스로 활동을 제약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 누리집에는 텔레그램 성범죄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국민동의 청원이 등장했습니다. 이 청원은 텔레그램 앱 사용 금지와 가해자의 신상 공개 등을 요구하며 하루 만에 100명의 찬성을 받아 청원 공개 검토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학교나 가정 같은 일상적인 공간에서도 불법 촬영, 유포, 합성 등의 성범죄가 벌어지며 여성들이 직접 주변의 가해자를 찾아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성평등 교육과 플랫폼 규제 등 여러 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불법 합성물 관련 범죄로 10대 청소년 1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으며 예방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사노동조합 연맹 역시 정부의 국가 차원의 신고 접수 시스템과 수사 전담팀 마련을 요구하며 학생들이 스스로 사진을 삭제하는 현실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팀원과 위메프의 미정산 사태로 인해 총 4만 8천여 개 업체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중 약 1천 개 업체는 1억 원 이상의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팀원과 위메프가 판매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미정산 금액은 총 1조 2,790억 원에 이릅니다. 피해를 입은 업체 수는 48,124개로 파악되었습니다. 피해 규모를 금액별로 보면 1천만 원 이하의 피해를 입은 업체는 43,493개로 이들의 피해액은 414억 원입니다. 반면 1억 원 이상의 피해를 본 업체는 981개사로 이들의 피해액은 1조 1,261억 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88.1%를 차지합니다. 업종별로는 디지털 가전과 상품권 부문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충청 순으로 피해액이 많았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를 통해 전자지급결제 대행업업을 겸용하지 않는 다른 이커머스 업체들의 미정산 피해 현황도 파악하고 있으며 총 1조 6천억 원의 유동성 공급 방안과 대출금리 인하 등의 피해 업체 지원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한 대규모 유통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업계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7에서 8월에 계약된 서울 아파트의 실거래 가격이 역대 최고가의 평균 90%까지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초구와 용산구는 99%까지 상승하며 상당수 단지가 사실상 최고가에 근접하거나 이를 넘어섰습니다. 강남권과 마용성 지역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가격이 회복되었고 양천구, 송파구 등 재건축 호재가 있는 지역들도 90% 이상의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도봉구, 노원구 등 강북 지역은 회복률이 80%대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8월 들어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달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 등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매수세가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한풀 꺾일 수 있지만 공급 부족 문제로 인해 급격한 하락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동에서의 확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집트 카이로에서 진행된 가자지구 휴전 협상이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25일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미국, 이집트, 카타르의 중재로 24일부터 협상을 벌였으나 양측 모두 중재국들이 제시한 타협안을 거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주요 쟁점은 이스라엘군이 이집트와 가자지구 사이의 국경 완충지대인 필라델피 회랑과 가자지구를 남북으로 가르는 넷자림 회랑에 주둔하는 문제였으나 양측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또한 하마스가 석방을 요구하는 팔레스타인 수감자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했고 이들이 석방될 경우 가자지구를 떠나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하마스 대변인은 이스라엘이 필라델피 회랑에서 군을 철수하겠다던 약속을 뒤집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피란민 검문 방침을 추가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하마스는 영구적인 휴전과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철수를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CNN도 협상 결렬 소식을 전하며 필라델피 회랑 주둔 문제가 핵심 쟁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당국자는 협상이 건설적이었다며 실무그룹을 통해 남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자지구 휴전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보복과 중동 내 광범위한 갈등을 억제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이란은 휴전 협상의 결과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과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세력 헤즈볼라 사이에 대규모 미사일 공방이 벌어지며 전면전 발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호주에서 26일부터 노동자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라 호주 노동자들은 근무시간 외에 업무 이메일이나 전화 등을 무시할 수 있게 되며 이를 이유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만약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개인은 최대 19,000 호주달러, 한화 약 1,700만원, 기업은 최대 94,000 호주달러, 한화 약 8,439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집과 직장의 경계가 무너진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업무 외 시간에 개인 생활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입되었습니다. 다만 부당한 연락 거부의 경우에는 예외로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사례는 호주 공정노동위원회가 판단하게 됩니다. 현지 노조와 인권단체는 이 법안을 환영했지만 고용주 단체들은 생산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일부 국가와 라틴 아메리카 등에서도 유사한 법률이 시행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28일 수요일인 내일은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이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강원 영동 지역과 경상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새벽부터 이튿날 밤사이에 가끔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0도에서 25도 사이로 예보되었으며 낮 최고기온은 29도에서 33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또한 28일 새벽부터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부터는 제주도 앞바다를 포함한 남해 동부와 서부 먼바다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예상되니 기상정보를 자주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제10호 태풍 산산의 영향으로 남해 동부 바깥 먼바다의 풍랑특보가 28일 새벽에 태풍특보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전한 해상활동을 위해 철저한 대비가 요구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